기후학교. 오늘은 지금 이 시간 세계의 기후 대응 트렌드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한섭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셨죠? 네, 바쁩니다. 윤한섭 에디터님 SNS를 보면 하루에 막 2개, 3개 행사가 있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로 많이 바쁘셨나요? EU 집행위원장 연임이랑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태가 또 거의 겹쳐가지고 아이템이 좀 이런 거 취재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국회에서 기업 녹색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토론회가 있어서 취재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쪽의 주요 화두 역시 트럼프 재집권 되면 어떡하냐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가 전 세계의 기후 활동가들한테 초미의 관심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 관련 주가가 오르내린다는 게 정말 이 정도 대세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말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지난 7월 13일이죠. 트럼프 후보의 유세 당시 피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제세론이 떠올랐는데요. 네. EU 주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로 수락을 했거든요. 네. 당시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아, 취임 첫날 나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해버린다. 네. 네, 그는 전기차 의무 정책 폐지를 통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좀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후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아하, 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영리해요. 영리한 분이세요. 어디서 표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공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차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전기차 업계는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피격 사건 직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합니다. 네. 막대한 정치 자금 후원도 일부 약속했는데요. 네. 그런데 정작 대선 후보 추락하자마자 전기차 산업을 폐지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조짐이 감지되니까 이제 머스크 CEO가 일단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치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는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이 사업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여기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같이 머스크 CEO가 보유한 다른 산업들도 상향세를 걸을 거라는 전망도 깔려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나 항공우주 산업 이런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전기차 의무화 폐지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지 철회를 하고 있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언급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미국이 언제 전기차를 의무화했어? 이렇게 들었거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 자동차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32년까지 6%로 끌어올리는 구상은 있거든요. 일단 오로지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들 혹은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은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전직 테슬라 임원이자 현재 제너럴 모터스 이사인 존 맥닐이란 분은 미국이 자동차 제조 시장을 중국에게 뺏길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고요. 네. 다른 한 시장조사기관 분석가 역시 미국 전기차 시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존 맥닐이라는 분이 미국이 자동차 제조 시장을 중국에 뺏길 위험이 있다고 한 건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말에 우리가 다 속을 뻔했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 의무화가 있는 줄 알고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56% 올리겠다 하니까 그게 의무화지 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전기차도 세계 시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휘발유 업체들은 반기고 있겠네요. 휘발유차. 그렇죠. 아무래도 암살 사건 직후에 트럼프 대세론이 커지자 주요 완성차 업체들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대신 내연차를 생산하거나 아예 하이브리드형이라 해가지고 전기차랑 내연차가 혼합된 형태의 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포드 자동차가 좀 대표적입니다.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과 같은 날에 캐나다에 내연기관 픽업 트럭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이게 가장 지금 문제되는 내연기관 픽업 트럭. 네. 원래 포드는 이 공장에서 전기 트럭을 생산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뒤바뀐 거죠. 이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또 이란 말도 나와요. 네. 이게 그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한 드라이브 아메리칸 법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내연차, 즉 휘발유 차량 생산 시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탄소 절감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내연차에 그 매연이 나오는 거를 좀 걸러주는 어떤 장치를 또 개발하고 뭐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럴까요 또? 한국 기업들 역시 일단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고요. 네. 국내 완성차 기업 상당수가 사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인데요. 이게 IRA가 향후 10년간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위해 3,690억 달러, 약 511조 원을 투자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이게 북미의 전기차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울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재집권 시 이 세액 공제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현대차 그룹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 남부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현재 좀 시장 변화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차 생산으로 좀 계획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했던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기차로 한다고 하다가 그럼 우리도 다 내연기관차로 만들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전 갑자기 문득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과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 결국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중국의 몫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트럼프나 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나 네.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속한 민주당 모두 중국을 겨냥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이 워낙에 정부 중심으로 보조금, 전기차 이런 거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더 싼 가격에 사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걸 네. 없애겠다고 타겟을 하는 게 IRA고 이런 정책들이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그냥 누가 제재는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다라는 게 사실 하나 있고요. 네. 근데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중국 정부랑 워낙에 경쟁을 하고 좀 미중 갈등도 있었다 보니까 세게 붙었잖아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좀 우려는 중국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빠져주면은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역할이? 미국 말고도 다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를 지금 더 늘려야 된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일단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트럼프는 중국을 이기자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가다 보면은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트럼프 대세론에 영향을 받을까요? 전기차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 산업 역시 피해를 보는 분위기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를 국내 배터리 3사라 부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네, 이곳 3사 모두 IRA에 따른 보조금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 현재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세액 공제 해주겠다고 한 거죠. 이게 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위해서.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랑 2곳, GM과 또 한 곳을 계약해서 건설 중이고요. 건설 중이었고요. 네, LG 엔솔도 지금 미시건주의 GM과 함께 제3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이고요. 네. LG, 삼성.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트럼프 재집권 시 이들 배터리 산업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내놓았어요. 기사 제목이 트럼프 리스크가 아시아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네. 네. 중국의 저가 배터리 경쟁 속에서 트럼프 리스크란 악재가 겹쳤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거든요. 네. 배터리 3사 모두 주가가 올해 들어 25%가량 떨어졌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이건 진짜 무슨 고래 싸움에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가뜩이나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저가 생산을 하니까 거기서 경쟁을 하면서 좀 힘이 붙였던 건데 미국에서 그 IRA 법
때문에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 짓고 세액 공제 받으면서 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키워보겠다 한 거였는데 그것도 트럼프가 앞으로 내가 재집권하면은 그런 거 법안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지금 짓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우리는. 짓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야기가 어렵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어렵네요. 지금. 네.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후에너지 분야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쭤볼게요. 제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4부에 이어서 계속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트럼프 대세론에 2차 전지 배터리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세액 공제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가서 우리나라 삼성, LG 다 가서 SK 짓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여기 보조 금제를 다 없애겠다. 세액 공제 해주는 것도 다 없애겠다. IRA 법안을 없애겠다 해서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석유화학 쪽은 당연히 반가워하겠어요? 네, 당연히 반가워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석유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에너지 대국이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석유가스 업계가 각종 환경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실제로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 당시 취임 첫날 곧바로 석유가스 시추를 확장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아, 바다에 석유 시추를 확장하겠다고요? 네, 이와 별개로 이제 석유화학 업계한테 환경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10억 달러 규모의 정치 자금을 달라라고 말을 한 것도 사실 영향을 준 거 있고요. 네. 이런 기대 때문인지 엑소모빌 같은 석유화학 업계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시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일단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참.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권이 바뀌면 뭐가 많이 바뀔 것 같지만 생각만큼 못 바꾼다 하는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의회에서 법안으로 못을 박아뒀는데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꾸기 힘들다 그러는데 미국도 그렇게 법으로 정한 기후 대응이 있잖아요. 이걸 트럼프가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IRA를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10년간의 장기 계획이 담긴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이 법을 없애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행자님의 말씀처럼 없애기는 힘들고요. 이 법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됐습니다. 네. 반대로 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좀 의석수가 민주당 불리한가요,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지금 차지했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했습니다. 둘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쉽지 않을 거다. 이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 시에는 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법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나오고요. 네. 이게 우리로 치면 시행령과 동일합니다. 시행령이요. 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절에 22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폐지를 안 시켜주니까 법안은 놔두고 행정명령으로 계속 그 법안의 영역을 줄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실행되는 영역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 건데 이렇게 트럼프 집권에서 다른 나라에게 무역 규제를 하는 미국판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기후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강화될 거란 전망이 맞고요. 네. 근데 아직은 시행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시행을 한다고만 예고를 했는데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유럽연합은 기후 대응이란 명목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추진한다면요. 네. 트럼프 후보는 노골적으로 자국 경제 강화,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이게 탄소 말만 빼면은 100% 보호무역이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이견이 없고요. 네. 일단 트럼프가 되던 아니면 현재 민주당의 재선 후보로 거의 확실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강화해서 발효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우리처럼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 뭐 일본도 그럴 테고, 멀리서 물건이나 제품이 원료가 들어오면 그만큼 탄소 발생량이 생기는 거니까 원자재 수입해서 제품 수출하는 우리 같은 나라가 가장 불리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IRA로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라라고 한 건데, IRA는 시행령을 해서라도 줄여버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강화하겠다. 이러면은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면 재생에너지 확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어떤 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까요? 사실 확실하게 이런 전망이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트럼프란 인물이 워낙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비춰놓은 엄청 인물이죠.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게 네.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가격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는 게 트럼프 후보의 주장입니다. 값싼 에너지 대국, 에너지 안보, 그 강한 미국이라는 그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을 네. 키워야 한다는 게 트럼프 후보의 말이고요. 네.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가 트럼프 재집권 시 가정에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 결과 청정에너지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관의 결론입니다. 화석연료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2050년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도 나왔고요. 이게 2050년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만 불가능하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걸 못하면은 전 세계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 그쵸. 큰 나라가 이걸 못하면. 그래서 저는 분석을 계속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가 청정에너지 축소하고 온실가스 배출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다 풀어주고 환경 규제,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탄소 배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예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부 사실 이 우드 맥킨지라는 기관에서 예측은 좀 하긴 했거든요. 했나요? 근데 한 10억 톤 이상 더 배출될 거다. 배출될 지금보다. 거다. 미국의 지금 한 1, 2년치 예산이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국회에 가서 우리나라 녹색 전환에 대한 토론을 하셨다고요. 네. 거기서도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했는데, 거기서 국회에 가서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 하셨는지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국회에서도 지금 트럼프 재집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IRA가 보조금이 지금 집행된 게 한 203억 달러인데 그중 한 32%가 한국 기업이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미 집행이 그동안 네. 203억이나 됐다. 시행령을 이제 행정명령 통해서 그거를 다 폐쇄를 한다면은 그 현재 공장을 세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좀 약간 초미의 관심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미국도 더 강화해서 발효될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게 일단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배출량 같은 경우는 부품에 하나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만들 수 있는 표준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그 기업 내에는 워낙에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계산할 여력도 없다라는 게 좀 호소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이 어려움이 되겠네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당장 우리가 탄소를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무슨 기준으로 그걸 측정해야 하는지도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매뉴얼이. 그리고 아까 왜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아리백 생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사례는
얘기가 안 됐을까요? 그 토론회에서. 같이 얘기가 됐었고요. 전반적인 녹색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조달 부분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고려 중이라는 기업도 몇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이 워낙 적은데 여기 유럽 고객사나 미국 고객사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재생에너지 100%를 써라라는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환경 규제 혹은 장벽이 현실화로 지금 이미 턱 느끼고 밑까지 계시는. 다가왔다라는 말씀이 좀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토론회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음악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연님 노래도 만약에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듣고 계시는데 좀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빠콩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전기차 보조금 전면 금지를 하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 계열사도 타격받아요. 그러셨고요. 서령님은 대선 나선 지 이틀 만에 2포인트 앞선 카밀라 해리스를 응원합니다. 이게 진짜 다른 나라 대통령 선거를 좀 느긋하게 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녹색 전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착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전 세계 탄소 배출량도 이게 관련이 있고 여러모로 긴장되게 하는 대선이네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막 급작스럽게 뭘 바꾸거나 뜻밖의 행동도 하니까 저는 농담입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탄소 절감합시다. 지금까지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업계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말이었고 탄소 절감해야 됩니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막 엉뚱한 행동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죄송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네. 그게 지금 부통령으로 지명된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랬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지명을 나니까 적극적인 기후 부정론자가 돼가지고 소셜미디어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 됐거든요. 갑자기 태도를 네, 바꿔서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그럴 수도 같습니다. 있겠네요. 용인 죽전의 지부장 양우리님이 토닥토닥 이 얘기만 나오면 긴장이 풀립니다 하셨는데 아마 저희 오늘의 기후 처음 나올 때 그 안내 문구를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긴장이 풀린다니. 근데 이거는 좀 긴장하고 들어야 될 얘기여서 좀 죄송한데요. 토닥토닥 한 다음에 막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국회 가셔서 기업 녹색 전환과 관련해 토론회가 있었다. 네, 첫째는 미국 IRA로 이미 우리나라가 203억 중에서 32%를 지원받고 거기서 공장 짓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 두 번째는 탄소 국경 조정제가 되면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 수출하는 업체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난감하다. 또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족하니까 동남아시아로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크게 문득 궁금한 것. 동남아시아에 가면 햇빛은 쨍쨍하겠죠, 우리보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더 많나요? 한국보다 사실 더 요새 많이 깔고 있고요. 그래요? 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깔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요? 네, 전기 가격이 사실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하시면 100% 충당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아리백이 되게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또 외국 기업들 유치를 하겠네요. 그쵸. 여기서 아리백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책임 있는 분들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었는지 또 궁금해요. 정부 측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대응책 좀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근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네.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이나 설명회나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사실
워낙에 또 실무자가 없거나 대표분들이 좀 고령하시고 좀 나이가 있으시면은 네. 이 의지가 없으신 경우도 많거든요. 탄소 중립이나 탈탄소에 대해서. 그래서 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셨던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는 데이터 플랫폼 전체 운영해가지고 정보 측정, 공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안내해 준다고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녹색 전환 시대의 흐름을 타고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오셨던 참석자분 중에 한겨레 신문의 최우리 기자라고 기후변화팀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네. 최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녹색 전환이 우리 사회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우리 사회의 정작 인식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중소 중견기업은 그 환경 장벽이 턱 밑까지 이미 다가왔고 네. 컨설팅 기업들은 이걸로 뭐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모색 중인데 정작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좀 느리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굵직한 문명의 전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각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 전환이.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정보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 트럼프 글을 쓰면서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전 트럼프 후보 밑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의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헤일리 대사요. 네, 헤일리 전 대사 역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유력 경쟁자 중 한 명이었고요. 작년에 트럼프랑 경선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든 그르든 카오스가 트럼프를 따라다닌다. 트럼프가 나타나면 그곳은 혼란이다. 네. 네. 그는 혼란에 빠진 국가가 될 수 있고 세계가 화염에 휩싸인 상황에서 4년의 혼란을 더 겪을 수 있다라고 사실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를 묘사한 단어가 결국엔 카오스거든요. 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시 파리협정 탈퇴 등 좀 예고한 상태여서 글로벌 기후 대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미 대선 자체가 경랑송에 빠진 만큼 청취자분들 역시 한동안은 이 이슈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겠다. 트럼프 이미 예고를 했고 정말 뭐 하다가 중간에 현직 대통령인 대선 후보가 사퇴하고 트럼프 후보는 총격을 맞고 하니까 정말 경랑이더라고요. 우리의 기후 대응도 이 경랑 속에 있는데 네, 지금까지 기후 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의 그리니엄 윤원섭 에디터님이셨습니다. 윤원섭 에디터님 오늘 다양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